주무르기 방법입니다. 주무르기는 페트리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치료적 마사지를 배울 때는 에펄라지, 페트리사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우리 용어도 아니고 이게 영어도 아니거든요. 아마 프랑스어거나 뭐 그 이태리어 이럴 것 같은데, 이 말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법, 유찰법 이런 것도 조금 되게 익숙하지 않던데, 쓰다듬기 주무르기 방법, 주무르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무르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우리 어깨 아프거나 이럴 때 주무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더 받고 싶거나 이럴 때 어깨 주물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쓰다듬기 방법보다 깊게 적용 가능하다. 아까 제가 쓰다듬을 때 그 우리 재한이 등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게 쓰다듬기로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육 덩어리를 들어 올리거나 가볍게 옷을 짜듯 비트는 동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어깨 이렇게 어깨 마사지 할 때 두 손으로 한 움큼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탁 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퍼 트라페지우스 릴리즈하는 기법을 배울 건데, 한 움큼 그대로 탁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서 그대로 빠지는, 근섬유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근육 덩어리를 들어 올린다, 혹은 가볍게 옷을 비트는 듯한 동작, 이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효과는 무엇이냐?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특히 정맥이 잘 안 돌아서 우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유착,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어서 섬유끼리 붙어 있는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환자가 이렇게 천장 본 상태에서 치료사가 머리맡에 누워서 양쪽 어퍼 트라페시우스를 잡고 한 움큼 잡고 천천히 당기다 보면 그런 조직에 뭉쳐있는 부분, 근섬유가 두 개, 세 개 뭉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살짝 있으면은 풀려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런 것들도 유착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죠. 이것이 주무르기 방법, 윤활법, 유찰법, 페트리사지, 이렇게 풀립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무르기 방법은 우리 그 윤활법, 유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페트리사지, 아까 쓰다듬기는 에플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법은 우리 말 그대로 이렇게 비틀어 꼬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주무르는 방법입니다. 어깨에서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으로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주무르는 이런 방법, 치료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그냥 어깨 같은 거 이런 거 그 뒤에서 앉아 있을 때 만져주고 이러면 스트레스 푼다 이렇게 만지는 것이 요 주무르기 방법입니다. 지르기 방법, 프릭션, 우리 요거 치료 때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이지요. 손바닥 날이나 주먹, 팔꿈치 등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어디를 써도 좋습니다. 손바닥 날, 우리 수도 같은 거 탁 칠 때 이거 있잖아요, 그죠? 피지폼 요 뼈, 요 콩알뼈 쪽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 씁니다. 주먹, 가볍게 주먹 쥐어가지고 그것을 체중 실어서 이렇게 문지르기 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팔꿈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근육들, 팔꿈치 쓰면 되게 힘을 적게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구농 그리기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탁 대고 손가락 끝을 대고 자구농 그리듯이 뭉쳐있는 쪽에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도수 치료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는 손가락 끝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관절들을 많이 쓰면 작은 관절들이 잘 상하거든요. 우리는 치료를 오랜 기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관절을 계속 쓰다 보면 그 관절이 닳아서 염증, 관절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팔꿈치에서도 팔꿈치 끝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좌뼈, 그 프록시말 3분의 1, 좌뼈 몸쪽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해라. 아니면 도구 같은 것들, 글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써라. 그 지난 시간에 4학년들은 요것을 글라스톤을 실제로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받아보면 이것이 편합니다. 받아봤을 때 손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익숙하게 하게 되면 참 편안하게 쓸 수도 있고 받는 사람도 되게 편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문지르기, 프릭션, 마찰법이 가장 깊이 적용 가능한 마사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의 유착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딥 프릭션 마사지라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문지르기 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육 국소 부위에 강한 충혈을 유도합니다. 충혈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채워주느냐? 우리가 마사지로 근육을 누르게 되면 그 부위에 혈액이 다 빠져나가죠. 모세혈관에 있던 우리 고기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은 보면 탁 자르면 혈액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눌러서 짜줍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탁 떼게 되면 어떻습니까? 쫙 빠져나갔으니까 혈액이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근육이 우리가 염자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잘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부위에는 근육의 펌핑 작용이 감소를 하겠죠. 아파서 안 움직이고 뭉쳐서 못 움직이고 여러 가지 액틴 마요신 트리거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그쪽 살코미어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단단한 띠가 됐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적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을 외부의 압력으로 특히 문지르기 마찰법으로 눌러버리면은 여기가 꾹 눌러서 피가 없는 상태가 되다가 탁 떼는 순간 다시 피가 새로 공급되기 때문에 충혈이 유도된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볼게요. 자, 문지르기 프릭션 방법은 요 위치를 내가 어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국소 부위에 예를 들면 트리거 포인트 같은 거 찾았다라고 하면 손끝이나 요 손바닥 끝으로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혹은 팔꿈치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직 유착이나 이런 것들 제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내가 어떤 자세로 치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치료적 마사지 수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지르기가 사실은 그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 타포먼트 경타법 우리 탕탕 손으로 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은 자극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말초마비나 이완성 마비에서 충혈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혈액순환 같은 것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조직 자극을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직을 일깨워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것은 커핑 방법인데 그것 말고도 손바닥으로 치는 슬래핑이나 우리 비트 탭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이렇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북 치듯이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조직 이렇게 그 좀 사람도 축 처져 있으면 친구를 이렇게 가볍게 탁 두드려 주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한 듯이 그런 기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드리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 탭 치듯이 근데 사실 요거는 물리치료실에서 이렇게 하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여튼 교재에서 이 국가고시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충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충혈은 피를 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눌러가지고 그 요쪽에서 눌려거나 이러면 피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충혈을 유도한다 뭐 이렇게 하고요. 자극을 유도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약해졌던 조직이나 이런 것에 자극을 뭐 좀 유도할 수도 있겠죠. 지금 뒤에 한번 찍어줄래? 애들 찍어봐. 애들이 지금 갑자기 또 애들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수업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더 사실감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여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근데 요거 하고 있으면은 요거 하고 있으면은 저는 좀 보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치료실에서 이런 거 톡톡톡톡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사지라고는 하지만 치료적 마사지는 뭐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여튼 이것이 그 두드리기 방법입니다. 경타법이라고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흔들기 기법, 바이브레이션, 진동법이라고도 하는데,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율동적이고 부드럽게 적용하는 방법. 저는 이 흔들기 기법을 많이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법이 있고, 진정효과를 말초신경염에서 진정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흔들기 기법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흔들기는 이렇게 손이나 손바닥 등을 향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요 기법입니다. 네, 요게 흔들기입니다. 진동법이라고도 하면 치료적 마사지 챕터도 끝났습니다. 오늘은 두 챕터가 빨리 끝났죠.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 시간을 제가 두 문제 읽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풀 때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문제 1번 쓰다듬기 마사지 기법 중 쓰다듬기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근력 강화 목적으로 적용한다. 마사지 기법에서 쓰다듬기는 부드럽게 이렇게 쓰다듬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 쓰다듬는 그런 거 생각하시듯이 사람 잘하면 쓰다듬는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져서 이렇게 하는 기법인데, 근력 강화 목적으로 쓰다듬기 별로 설득력이 없지요. 두 번째, 연부 조직 검사를 위해서 초기에 적용한다. 근데 쓰다듬는 것은 부드럽게 등이나 이런 조직을 쓰다듬으면서 조직의 질감이 어떤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부 조직 검사를 위해서 초기에 적용한다. 이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깊은 조직에 접근하여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쓰다듬는 것으로 깊은 조직에 접근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주무르기나 문지르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지요. 손바닥 아래 부위로 원을 그리며 적용하는 기법이다. 이것도 원을 그리거나 그렇지 않죠. 문지르기에서 제가
원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조직 유착 제거에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문지르기 기법이지요. 그래서 이 설명들은 대부분 문지르기에 대한 설명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이랑 섞어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로 근육을 들어 올리거나 쥐어짜는 마사지 기법으로 근육 내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마사지 기법은 제가요, 들어 올리거나 쥐어짠다. 주무르기 방법이라고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 노폐물 제거라고는 설명으로 했는데 텍스트에는 그대로 하지 않았는데 노폐물 제거라는 것이 우리가 노폐물을 주사기를 넣어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순환이 촉지가 되면 여기에 있던 조직 우리 산폐물 조직 대사하고 남은 것들이 제거가 되겠죠.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물질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 림프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그런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듯이 이런 순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1번 쓰다듬기, 2번 주무르기, 3번 문지르기, 4번 두드리기, 5번 흔들기인데 주무르기와 문지르기가 둘 다 노폐물 제거 이런 것들 나머지도 다 노폐물 제거에는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들어 올리거나 쥐어짜는 동작에서 주무르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모의고사 문제들을 제가 두 개를 똑같은 형태로 가져올 수는 없었고 유사한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나와봤자 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적응증과 근기증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마사지에서는 이렇게 기법을 간략하게 알고 적응증, 근기증을 제대로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온라인 수업은 끝났습니다. 코로나도 좀 많이 잠잠해져서 지금 교육부 지침 내려온 것이 중간고사 이후로는 19일 이후로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전면적으로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다행입니다. 오늘이 추석 다음 날인데 연휴 지난 다음 날인데 이게 지금 또 결과가 나와봐야 역학조사가 완료돼야 얼마큼 좋아졌는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확산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학기 때부터 좀 못했던 그런 수업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 하게 되겠고 머리카락 촉지하는 수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촉지하는 연습 같은 것들도 해서 물리치료사로서 적당한 손과 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물어보시거나 카톡은 그냥 와우 1300 이렇게 친구 추가만 하면 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네, 온라인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